660페이지 14번부터 보겠는데요. 주택법상 주택상환 사채는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4번하고 15번을 정리하면 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주택상환 사채하면 이거 좀 생각해 두셔야 되죠. 먼저 이건 발행자가 두 명 있다. 바로 공적회사하고 사적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데, 공적회사인 한국토지통사하고 민간회사인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두 명 발행자. 이때 이 한국토지통사는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받을까요? 보증 받지 않고 발행할까요? 받지 않고 발행합니다. 그런데요, 이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아야 될까? 받지 않고 발행할 수 있을까요?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부도날 때를 바로 대비해서 보증을 꼭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이 주택상환 사채는 우리 요약집 어디 있냐면은, 지금 찾고 계신가요? 요약집에 저 뒤에 있거든요. 33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혹시 330 제일 뒤에 있으니까 모아놨어요. 채권들을. 거기다 330페이지 딱 써놓고, 그래, 예, 이때 한국토지동사는 바로 주택상환 사채 발행할 때 보증받지 않고 발행한데, 발행하려면 발행계획서 작성해서 바로 승인은 받아야 돼요. 승인. 이때 승인은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되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하시고, 이 등록사업자는요, 아까 민간업자로서 바로 등록사업자 되는 것 아주 쉬웠어요. 세 가지 조건 구비하면 등록사업자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채 발행해서 자금 들으면 사업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발행하려면 보증은 받기 이전에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 어떤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이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냐? 첫째, 법인인 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았던 자여야 되고, 개인명으로 받았던 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라도 자본금 5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돼. 최근 3년간 바로 연평균 300세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 받고 나서 발행할 때 발행서 작성해서 이 친구도 역시 승인받아야 발행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받느냐? 국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발행해서 나갈 때는 증권을 주죠. 증권을 만들어서 주는데, 이걸 줄 때 사갔던 사람 이름을 기재해서 줍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기명증권이라 하죠. 반드시 기명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이때 발행했던 이 친구들은 지네들 회사에다 사채 원부를 구비해서 비치하고 있어요. 이 원부에 A한테 이걸 팔았다고 하면 A의 성명과 그리고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증권에도 이 증권 주인인 A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권 채권에도. 이때 이 증권에 보니까 이자들이 이 친구 A한테 이 증권 3억에 팔았다 합시다. 아파트 3억짜리 건설 갚아주겠다는 건데, 이게 이때 3억 다 받고 팔았대. 이걸 액면금으로 발행한다. 그리고 3억에 다 받지 않고 2억 7천에 팔 수 있어요. 이걸 할인 방법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해서 팔았던 이 친구들은 사갔던 자에게 원칙, 주택을 건설해서 몇 년에 상환해서 줘야 될까요? 3년. 이게 중요해.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니까 3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3년 아셔야 돼요. 이때 상환할 때는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증권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바로 현금 상환을 원하면 현금 상환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록사업자, 여기 등록사업자가 있잖아요. 등록사업자 이렇게 우리한테, 이 애한테 만약 발행하고 팔아먹었어. 그리고 3억 끌었었어요. 근데 사업하고 있는데 이자가 법을 위반해서 국장이 등록을 말소했다 합시다. 이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다면 이미 반했던 이 사채 그 등록이 말소 효력이 영향을 미쳐서 이거 무효화될까?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할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 효력은 이미 반했던 그 사채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 알아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상환사채, 여기 보세요. 주택상환사채를 A가 이네들한테 샀어. 그래, 바로 이거 3년 이내면 그 상환조치 들어가겠는데, 그 이전에 상환도 되기 전에 이걸 제3자에게 법적으로 함부로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바로 중도에 법적으로 함부로 해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원칙은 안 돼. 그러나 외주로 안 되지만 원칙은 외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어떨 때냐? A가 바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저는 다 이사 가겠다. 그럴 때는 중도 이양도 가능해요. 알겠죠? 또 A가 세대원 저는 데리고 해외로 이주 간다. 해외 2년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 그럴 때도 가능해. 그리고 생업상, 근무상, 사업에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이사한다. 그때도 양도가 가능한데 이때 허용되어서 양도 허용돼서 여러분이 A한테 이걸 넘겨받았다. 여러분 B다. 여러분이 취득자가 될 것인데 여러분은 취득자로서 명의 변경을 확실해야 발행자 제3자에게 이 증권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명의 변경을 해야 되냐? 여기 사채 원부에 가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채 원부에다가 성명과 주소, 취득자의 성명, 주소 기재달라고 해서 명의 변경하고 증권 증서에도 취득자의 성명을 기록해야만이 두 가지 다 고쳐야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여기까지가 이 건의 내용으로서 하나만 이제 이 주택상환 사채의 발행에 대해서 무슨 법을 적용할까요? 주택법. 주택법이 없으면 보충으로 무슨 법에 있는 규정을 나중에 보충 적용해야 될까요? 상법정 사채 발행한 규정. 여기까지. 그러면 주택상환 사채는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알겠죠? 자, 정리했으니까 문제 14번 보고 그 다음에 15번 보죠. 주택상환 사채 틀린 거 1번 맞고 김영, 2번 5년이 아니라 3년 그래서 틀렸고 3, 4, 5는 맞습니다. 오른쪽도 모셔서 15번 주택상환 사채 옳은 거 이제 금방 했던 반복되고 있어요. 1번 등록사업자는 바로 금융기관에 가서 등등등 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맞죠? 2번 발행을 하려냐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기획재정부 장관 틀렸고 3번 김영중은 맞고 근데 사채권자의 명예변경은 취득자의 생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틀렸죠. 채권에도 기재하고 사채 원부에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야만이 됩니다. 두 가지 고쳐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등록사업자 등록에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효력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죠. 그 다음에 5번 무슨 법을 아까 먼저 정의한다고 그랬어? 주택법. 없으면 상법정 사채 발행 규정을 나중에 보충 정의한다. 그래서 틀렸죠. 넘어가시고 362페이지 주택 공급 파트가 나오죠. 1번 이 주택법상 주택 공급과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좀 글씨가 빠졌는데 편집하면서 1번 양자 앞에다 분자 쓰고 2번도 국자 앞에다 한을 써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2번은 한국 헐때 항자가 빠졌어. 한국 토지등록사 이렇게 한 장씩 빠졌는데 수정해서 썼나요? 자,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분양가격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택지비하고 공사비 맞습니다. 2번 한국 토지등록사가 사업자로서 입주를 모집할 때는 시정수 구청할 때 입자 모집 승인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아까 사업체를 우리가 봤잖아요. 사업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등록사, 지방공사 얘네들 공적 사업체라고 공공주택 사업체라는데 공공주택 얘네들은 입주자 모집할 때 주택 입자 모집할 때 입자 모집합시다라고 모집 안을 만들어서 관할 시장공사한테 가서 승인 받느냐? 승인 안 받아요. 입자 모집 승인 안 받고 모집합니다. 모집을 할 때 시장, 군수, 구청한테 승인 받지 않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 법세 얘네들이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 있는데 법인 공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출자했던 비율이 50% 초과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공법인데 그네들이 입자 모집할 때도 승인받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아닌 공공주택 사업자 아닌 아까 등록사업자 같은 민간업자가 입자 모집할 때만 얘네들한테 가서 승인받습니다. 근데 이 민간업자 얘네들이 입주자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의 그 유치원 건물,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을 바로 복리스를 하는데요. 복리스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바로 승인받을까 신고할까요? 그래요. 이게 그래. 복리스로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한다. 입주자 모집 신고한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누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복리스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 신고할 필요 없는가? 공공주택사업자. 이걸 이해하는 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할 일은 그거다. 2번, 3번이 그거니까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이면 한국토지등록사가 사업 취지로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누구누구 안 받는다? 국지공. 그 다음에 3번. 사업체가 복리에서 입주를 모집할 때는 시장소 구청한테 승인받는다고 신고한다. 신고. 그때 사업체는 누구는 제외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되는 거예요. 민간업자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사업 주체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에 대하여 입주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분양가격을 꼭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틀렸어. 해야 한다. 그리고 5번 중요하죠. 관광특구로 증된 땅이 있다. 그 땅에서 건설공업들은 공동택의 아파트가 몇 층 이상이나 몇 미터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화려하게 건설해서 고가로 팔아먹어도 합법적이냐? 50층 이상이나 높이 150m 이상. 그래서 받는다가 틀렸어. 받지 않는다. 높이 150m 이상 그랬다 줄 것이고 또는 50층 이상 또는 50층 이상.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또 도시형 생활택도 전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죠.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에서 바로 건설공업 또는 공동택 중 바로 그 애자 위치 촉진과 관련해서 인정되는 건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365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4보면 자 주택법상 주택 공급 취소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돼 있죠. 해당하지 않는가? 자, 이 주택법에 따라 이렇게 아까 이렇게 주택법상 이렇게 걸쳐 가지고 건설되어진 주택 공급할 때는요. 공급하는 사업 주체나 우리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들, 받으려 하는 자, 받는 자들 모두 다 바로 규제받습니다. 이 주택법 하위 규범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이 규칙에 입각해서 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미리 공급받기 위한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런 증서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공급을 하도록 돼 있고 공급을 받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서지가 뭐냐? 그 박스에 해서 보면 5개가 있어요. 바로 지역, 직장, 주택자격 계산할 때 조합으로 가입해서 조합주택을 분양받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다든가 입주자 저축. 입주자 저축은 지금 하나 남아있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과거는 입주자 저축하면 4가지 있었거든. 청약저축, 예금, 청약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근데 지금은 이걸로 다 통폐합시켜서 이거. 그 다음에 바로 주택상환사채. 아까 쟤네들한테 주택 하나 분양받고 싶다. 그러면 미리 저 사채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주택. 그래,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어떤 뭐 사업장, 재개발 사업장 같은 데서 그래 그 무허가금을 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그리고 바로 철거 확인서 그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그 자로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취, 이주 대책 대상 확인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아 갈 수 있는데요. 이런 증서지를 가지고 있는 그 명의자가 무자격자에게 이걸 넘겨줘 버린다. 명의를 이걸 공짜로 주면 증여, 이걸 공짜로 넘겨준다. 이렇게 넘겨주고 넘겨받는다. 이거 할 때 공짜로 하면 매매 증여를 하고 돈 주고 하면 뭐라고 할까? 매매. 이렇게. 그래 이걸 허용한다. 금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어요. 이걸 허용하면 주택 공급세를 교란케 할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매매하지 말라, 증여하지 말라. 그리고 가운데 갭해가지고 뭣도 하지 말라, 알선되지 말라. 이런 걸 하기 위한 강구 행위도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주택 공급세를 교란케 할 우리가 있으니까 금지시키게 있다. 이래가지고 금지되는 행위 4개를 아십시오. 매매, 증여, 알선, 강구 행위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빠였어,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셨다. 그러면 아들 하나 있다. 이건 자동 상속되죠. 재산권이니까 상속으로 넘겨받을 때는 금지된다, 허용된다? 허용됩니다. 상속되고요. 그리고 이 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돈 은행에서 빌려 쓰기 위해서 동호수 결정하면 저당 잡히고 돈 끌어다 쓸 수 있다 없다? 있어. 저당은 된다. 무엇은 된다고요?
저당은 된다. 이렇게 상속과 저당된다. 이것은 안 된다. 안 되는 거다고 되는 거다. 그리고 어떤 증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지로 인정하는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했어. 하면 입업자죠. 입업자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몇 가지로 앞쪽에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때 첫째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는 그 지위를 바로 증서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어요. 무효로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사업취소라든가 바로 국장에 나서가지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업주체가 바로 이미 그 입주해서 살고 있으면 바로 그 자를 돈 받았던 걸 지급하고 퇴거도 명할 수 있다. 뭣도 명할 수 있다고요? 퇴거도 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자에게 받았던 돈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습니다. 사업 주체한 주택 취득을 있는 걸로 간주해서 환매도 허용하고 있어요. 환매. 그 다음에 바로 이 국토교통부장은 이런 위법자에게 야 너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10년 동안 박탈이야. 그래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10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자격 제한을 갈 수 있어요. 입주 자격을 몇 년 동안 갈 수 있다고요? 10년 동안. 그 다음에 형사 고발해버려. 그러면 잡아가면 벌칙이 세요. 벌칙은 몇 년 몇 천일까요? 몇 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범죄다. 이렇게 위반죄에 대한 조치까지 딱 덩달아서 정리하면 이 파트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4번 맞지 않는 거 해당하지 않는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에 여기 증서지위 아니죠? 이건 도시할법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 5번 들어갑니다. 자, 공급질서 결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2번이죠. 2번은 금지된 거 아니고 허용된 것이죠. 저당. 그래서 통과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했던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몇 개. 1번 한국토용사인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자 모집할 때 복리설이 됐든 일반 주택이 됐든 신고가 됐든 바로 승인이 됐든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하는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 지방사인 사업주가 말이죠.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건설했다면 그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료 목록표하고 그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 등을 제작해서 시장등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바로 아까 했는데 받는다가 아니라 받지 않는다. 5번도 도시정상한테 줄 것이고 받지 않는다. 5번 아까 했죠. 20일이지 30일 틀렸죠. 자, 기출문제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이 주택법상 사업주체 중 주택조합 빼고 주택조합을 제한 그 말을 체크. 주택조합을 제한 사업주체는 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자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주택법상 사업주체 아까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나 공사도 있고 말이죠. 등록사업자도 있고 뭐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 공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주체들 사업할 때에 일단 땅 준비할 거 아닙니까? 대지세권 확보해가지고 여기다 주택 건설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 착수하고 바로 입자 모집 공고해서 바로 입자 모집합니다. 이때 입자를 모집할 때는 바로 특히 이 친구들, 자, 이 친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민간업자요. 민간업자는 입주자 모집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입자 모집안을 만들어서 입자 모집에 따른 뭘 받아야 돼요? 승인. 아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겠죠. 네. 그래서 승인이 신청해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야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모집해가지고 공개 모집해서 바로 입주자 모집해서 바로 그네들 당첨이 됐어요. 이제 입주 예정자로 정해졌어요. 동호수 결정 났고 입주 그리고 계약했고 그래 입주 예정자들 결정 났습니다. 동호수도 결정 났고 지금 이제 공사를 하게 돼 있겠다. 이때 이 땅은 사업주체가예요. 사업주체가. 사업체명으로 대지 채권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백일동 짓고 백일동 짓고 이렇게 건설할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입주 예정자들 동호수 결정 났겠다. 사막지 분양받고자 계약금 넣겠다. 그래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사 끝나면 뭐 중도금 넣고 계약금, 중도금 또 잔금 넣고 소유권 넘겨받을 건데 그때 그 사이에 소유권을 정식으로 넘겨받기 전에 이 사업체가 자기명으로 된 이 대소유권에 대해서 바로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채권자한테 돈 몽땅 빌려다가 뭐 다른 데 썼다든가 어쩌다 해가지고 변제 기간 내 그 채권자한테 변제 못하면 그 채권자가 저당권 실행차 이 대지 경매에다 넣어버리면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누가 위험해? 입주 예정자들 보호받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봅시다. 야,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저당권 설정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 땅에 대한 뭐 지상권도 설정하지 말라. 네? 그리고 여기다 가등기 담보 물건 같은 거 설정하지 말라. 그리고 그 전세권도 설정하지 말라. 건물에다가. 봐보세요. 그리고 봐봐. 백일동 졌어. 사업자 10동을 지금 세운다 합시다. 아파트. 백일동 공사 끝나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호 등기를 해요. 뭐 한다고요? 소유권 보호 등기. 자기 명의로 이렇게 소유권 보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또 이것도 돈 궁하면 이 건물에다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빌려다 쓰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또 위험해? 입주예정자. 그래서 우리 보면서 야 입주예정에 돈 없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다 전세권 설정하지 말고 또 건물에다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지 말라. 그리고 아예 이것을 소유권 넘겨버리는 매매도 하지 말라. 증여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자가 위태롭다. 그래서 이자의 동의 없이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셔야 돼요. 그 대지와 건축에 대한 저당권 설정하지 말고 가등기 담보권 같은 담보권 설정 말라. 그리고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말고 매매 증여를 통해서 처분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냐? 여기 봐봐요. 야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하려고 승인 신청할 건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일부터 바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데 입주 예정자가 그 대지 바로 건축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입주 가능일 말이에요. 입주 가능. 이 입주 가능 이후 60일까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60일 동안. 알겠죠? 이게 중요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일부터 바로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하지 말라. 다만 사업주체가 이자다. 주택자일 때는 달라. 주택자일 때는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하자거든. 그래서 그네들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 아까 여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바로 그 주택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득을 실시하는 날 60일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도록 했는데 만약에 했다 합시다. 했다면 그 건은 다 무효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겠다고요? 무효. 그리고 다만 이때
이 건을 양수받는 자가 입주 예정자였어. 이 사업체가 사바다 부도나가지고 경영실로 부도나서 위험해. 무너지게. 그때는 입주 예정자가 이걸 통째 넘겨받을 수 있어. 그때는 유효하다. 누가 넘겨받았을 때는 유효한가? 입주 예정자들이. 그리고요. 여기 보시봐. 이때 이런 것들을 할까 봐서 사업 측에 여기다 부기등기물을 가고 있어. 부기등기. 야, 아예 공시를 해버려라. 주된 등기, 소유권 등기 밑에다가 이거 해라. 이때 부기등기 할 때에 이 대지 이런 건축물은 아까 이런 물건의 대상물을 삼을 수 없다. 압력, 감 이런 물건을 삼을 수 없다라고 부기를 하도록 있는데 부기를 해야 할 시기는 대지 주택을 건설하게 한 이 대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언제 부기를 하게 있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호 등기와 동시에 신청할 때 소유권 보호 등기와 동시에 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기등기가 돼 있으면 주등기 순위에 따라서 부기등기 순위가 기준나니까 부기등기 위에 이루어진 것들은 다 효력 인정하지 않겠다, 무효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면 있고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면 위법자로서 위법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7번 주택조합을 뺀 사업주체는 사업 대상이 된 주택 대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을 할 수 없는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뭐냐. 조문에 있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예정자가 이득을 실시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 그래서 틀렸고 2번 조금 전에 살펴봤던 1번에서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뭐냐.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에 통보한 먼 날이다. 입주 가능이에요. 그래서 잔금 지급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바로 맞죠. 이 사업체가 부기들을 하는 경우 대지는 소유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호 등기와 동시에 해라. 맞습니다. 5번 부기 등기를 이유해 해당 대지 주택을 양수,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목적으로 한 경우는 그 여부를 뭐 할 수 있다? 무효를 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다만 사업주체의 경험에서 입주 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았다면 그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기출됐던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기억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여기 포인트는 주택잡이에요. 주택잡에다 포인트 잡아요. 주택잡은 핵심 용어란 말이에요. 주택잡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언제 이후부터 바로 언제까지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가?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부터 그리고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에 대한 이걸 신청하신다.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에 돈 없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거하고 9번하고 헷갈려서 안 돼. 아까 했습니다만은 9번하고 8번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9번은 주택잡이 아닌 사업주일 때. 아까 8번은 주택잡이 자체일 때. 이렇게. 그때 주택잡이 아닌 사업주는 기간이 달라진다. 바로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기간 무엇이냐? 1번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의 이익을 실시할 수 있는 60일까지 기간 동안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정확히 해두셔야 2번 나왔습니다. 넘어가시고 10번 조금 전에 했던 것이죠. 자, 이제 금방 야, 이 기간 동안 하지 마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 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이 해당하지 않을까요? 3번이죠. 바로 임차권은 등기되는 임차권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임차권은 채권인가요? 물건인가요?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으면 제3자의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미등기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지는 않고 등기되는 부동산 입장권을 설정하지 말라. 전세권, 지상권 다 물건 아닙니까? 제3자의 바로 대항력이 있죠. 매매 증여하지 말라. 3번이 틀렸다. 미등기 지워버리고 등기되는. 그 다음에 11번. 자, 세대주인 값이 취득한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값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전매 허용 사유가 밑에 해설에 7가지 있잖아요. 7가지 여러분은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그래 전매를 할 때는 사업주의 동의하에 하게 되는데요. 그 사유로 옳은 것이죠. 1번 세대원인 값의 아들의 결혼으로 값이 세대원 전원 서울특별시 이사한다. 이거 돼 안 돼요? 안 되죠. 서울특별시는 어디에 속해? 수도권.
수도권으로 갈 때는 안 됐죠.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지사도 시군으로 가면 그 사유로 인정을 받지만 1번 안 되고 2번 값은 상속에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값을 제한 나머지 세대는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한다. 이때 한 명 빠지면 돼요.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다 전원. 그래서 전원이 안 갔으니까 이거 안 돼요. 3번 세대원 전원이 갑오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간 회의 처리한다. 그때는 돼 안 돼요. 몇 년 처리해야 돼? 2년. 그 다음에 4번 세대원 갑의 가족은 국내에 처리하고 갑만 회의로 이주한다. 이건 돼 안 돼요? 안 돼. 전원이 같이 이주해야 되죠. 5번 갑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했다. 일부 증여를 배우자한테 할 때는 허용됩니다. 넘어가시고 12번. 12번 보시면 자 투기 과실주거다. 틀린 거. 이 투기 과실주거는 먼저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시도사가 있는데요. 국장하고 시도사가 지정권자입니다. 이때 지정을 해놨다. 이때 지정하는 이유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물가상승률 및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에다가 입주권 전매를 가격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지정되어 있는 지역 계속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해지할 것인가 이 여부를 국장은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몇 년마다 검토하도록 되는가? 1년. 1년마다 바로 주택가격 안정의 여부, 변화 등을 고려해서 투기과실주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투기과실주 지정은 아까 누가 한다? 그 옆에 국장하고 시도사만 한다고 그랬죠? 근데 풀어주세요. 우리 지역에 주택가격 안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투기과실주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있어. 요청은 누구냐면은 관할 시정수 구청장하고 시도사 써봐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고요?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사. 그 지역의 토지소유들이 해지를 요청하지 못해요. 그래 2번 지정 해지를 요청할 때는 근내도 요청하는데 요청을 누구한테냐? 지정권의 국정모 시도사한테 합니다. 요청이 들어가면 며칠 내에 심의가 거쳐서 결정을 해가지고 알려주냐? 40일. 그 다음에 3번 이제 중요해요. 3번 보면 투기과실주 간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주택에 대한 입주로 선정되지 이걸 약자로 입주권이라고 그래. 분양권이라고 그래. 투기과실주 안에서는 입주권만 전매를 제한합니다. 소유권 넘겨받으면 그때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정도는 제한되고요. 그래 투기과실주 안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권 전매 제한이 있게 되냐? 바로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하부터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 동안은 전매할 수 없습니다. 알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업 주체가 분양을 지금 받으려 하는 그자에게 소유권 등기를 5년이 지날 때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5년 지나면 전매 제한이 풀려서 전매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고 4번 아까 했고 5번 아까 했죠. 전매 제한을 위반한 몇 년 몇천이 무조건 3년 3천. 그래서 틀렸네요. 13번. 이 13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정하냐? 국장이. 근데 지정할 수 있는 기준적이 있거든요.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열게 된 거 이렇게 돼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기준을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있죠.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를 눈여겨 체크해야 됩니다. 어디다 정할 수 있냐? 바로 아파트 분양가 상술이 물가 상술이 얼마 이상이면 정할 수 있냐? 2배를 초과한 지역. 분양가 상술이 물가 상술이 2배를 초과했다. 아파트 분양가 상술이 물가 상술이 2배를 초과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몇 퍼센트 증가해도 지정할 수 있냐? 20%.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주택의 월평균 청약률이 모두 몇 대 몇을 초과하면 되냐? 5대 1을. 근데 군택 규모의 주택이 나오면 몇 대 몇을 초과하면 되냐? 10대 1. 군택 규모의 주택이 나오면 10대 1. 그 말 안 보면 5대 1 이렇게 좀 봐두세요. 이게 수치가 헷갈리니까 좀 잘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14, 15번 있지 않습니까?
국장이 지정하는 이건 작년에 우리 법에 도입됐는데 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조정 대상지역죠. 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조정 대상지역도 입주권 전매가 있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1지역, 2지역, 3지역 나눠서 전매 제한을 가게 되는데 그때 두 가지 경우수로 지정해요. 주택경과 과열됐으면 과열지역이다. 위축됐으면 위축지역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 과열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과열지역은 가, 나, 다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가, 나, 다. 과열지역은 가, 나, 다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데 과열지역을 지정할 때 거기 주택, 월평균, 청약평균이 모두 얼마를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냐? 그 위에 기억도 하나 체크합시다. 기억. 이 과열지역은 일단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얼마를 초과한 지역에 일단 지정해 나갈 수 있냐? 1.3배. 그리고 1.3배인 지역으로서 가나 다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과열지역인데 가반은 바로 주택의 월평균 청약률은 모두 몇 대 몇을 초과하면 지정하냐? 5대 1. 군택규모 주택은 얼마를 초과하면 지정하냐? 10대 1. 그 다음에 나번에 바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얼마 증가하면 지정할 수 있냐? 30%. 그리고 바로 전매 거래량은 얼마 증가하면 그 밑에 시도별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 어찌면 지정할 수 있냐? 이하. 그래. 또 자가 주택 비율도 전국 평균 이하일 때 지정할 수 있다. 이걸 과열 지역이라 해서 지정합니다. 답은 3번이죠. 군택 규모의 주택이 나오면 몇 대 몇이다? 10대 1. 그 말하면 5대 1. 이렇게 좀 구분해서 받으시고 14번 있지 않습니까? 14번은 참고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같이 보죠. 14번. 14번이면 국토 시험에 나온다면 14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14번은 꼭 중요시해서 14번 어떤 일이 있어도 알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조정 대상 두 가지 나와서 지정하거든요. 하나는 과열지역, 하나는 위축지역. 위축지역의 지정 기준이 가로에 나옵니다. 자, 위축지역은 바로 어떤 지역에 대칭할 수 있냐?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지금 주택경기가 지금 주택경기 안 좋다 그 말이죠.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까?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얼마인 지역에 대칭할 수 있냐? 1% 이하인 지역. 으로써 가나다라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 주택 매매 거래량이 얼마 감소에 따라 체크. 얼마 감소를 지정할 수 있냐? 바로 20% 이상 감소. 그 다음에 바로 그 나와보면 평균 미분양 주택의 수가 바로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냐? 그때 바로 2배. 그 다음에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했다. 그때 지정합니다. 라번도 바로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어요.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했다 그러면 주택이 지금 남아돌아요? 아니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아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주택경기가 떨어지겠죠. 가격이. 그래서 위축된다 표현해요. 넘어가셔서 15번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한번 그래도 체크해보죠. 이제 금방 우리가 보았던 조정 대상적 중 위축적 있었고 과열적이 두 가지 있었죠. 그때 왜 그렇게 위축적이다 과열적이다라고 정하냐. 그 안에서 입주권 전매를 제한하자 이겁니다. 입주권. 분양받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자. 그래서 주택가격 안정을 기하자 이건데요. 그때 전매 제한기간이 그게 나오죠. 주택법상 국장이 제한하는 조정 대상지역에서의 전매 제한기간에 관한 설명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틀린 거. 그거 보면 조정 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주의 그것다 주거. 입자로 선정된 주의를 우리는 입주권 분양권을 하죠.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주의의 전매 제한기간은 입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하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과열적은 이렇고 밑에 나와보는 위축적은 이렇다. 과열적 관련해서 과열적 뜻은 가로에 있는 건데 과열적의 전매 제한을 보면 과열적은 1지역, 2지역, 3지역 나눠요. 이렇게. 이때 3지역이 바로 전매 제한이 짧고 2지역은 좀 길고 3지역은 전매 제한이 짧고 2지역은 그 다음이고 1지역은 전매 제한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긴 지역이 전매 제한기간 가장 긴 지역이 1지역. 그 다음에 가장 짧은 3지역.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2쪽이에요. 그래서 3적부터 볼까? 제3적은 전매 장기가 좀 짧아요. 공공택지에서 위축적이 지정되면 거기서 입주권은 몇 년 동안 전매 제한받느냐? 1년. 공공택지 예우택지는 6개월만. 그리고 2적은 1년 6개월. 그리고 바로 1적은 제한기간이 길어요. 바로 언제까지냐? 사업체가 소유권 넘겨줘서 이주등기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이주등기가 있을 때까지. 그러나 이 기간 사업이 지연돼서 3년 초가면 3년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위축적은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을 가는데 거기 미음은 몇 개월 동안 전매 제한하느냐? 6개월만. 짧죠. 전매 제한.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셔가지고 좀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주 또 해야 할 양도 우리가 또 남겨놔야 되겠기에 다음 주에 할 게 없었거든. 오늘 다 해버리면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할 것 남겨놓고 해서 오늘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